되게 단촐하게 이렇게 성공자만 이렇게 모여 계셔서 제가 이 공간이 더 뚫리는 것 같아요. 오붓하죠? 네, 네, 오붓하게. 네. 그러면 오늘 아주 짧게 준비했는데요. 질병별 영양 강의를 맡은 루비드레이커 강소희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혈통강사가 많이 나와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챕터를 요즘 제가 미팅을 하다 보니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당뇨하고 고혈압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당뇨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당뇨병이라고 딱 하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몸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이런 이제 대사 질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2형 당뇨인데 주변에 1형 당뇨인 분도 가끔 계시죠. 그럼 저희가 1형과 2형이 어떤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1형 당뇨는 우리의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파괴되어서 인슐린 합성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질병이 1형 당뇨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나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1형 당뇨인 친구들이 간혹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 네, 당뇨병의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중에서 1형은 췌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당이 혈관에 있는 당들이 세포로 쏙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가져서 이제 생기는 거고 이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식습관으로 생활 습관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게 1형 당뇨고요. 2형 당뇨는 후천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너무 자주 먹어서 끊임없이 먹어서 내 몸에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엄청 잘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얘들을 아침 저녁 9시부터 6시까지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잘하니까 계속 야근을 시켜. 일이 끝났는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내 췌장이 일을 잘하니까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이따가 간식 먹고 사탕 하나 먹고 껌 하나 씹고 계속 이러니까 내 췌장에서 인슐린을 한 번만 딱 분비하고 저녁 먹을 때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 일 못하겠다. 다 손 놓고 퇴사하듯이 내 췌장이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는데 살이 쪄서 비만이 돼서도 그렇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너무 계속 쉬지 않고 먹어서 많이 생겨서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약물 때문에도 이렇게 2형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생기는데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냐면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다 바쁘기도 하고 아이가 집에 있게 되면서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원래는 이 아이가 1형 당뇨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인슐린을 투여하는 상황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지인분의 손녀였는데 그 아이는 췌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식습관 때문에 이게 이제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러는데 이렇게 초등학생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식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은 우리 췌장에 있는 랑게르스섬에 위치한 베타세포에서 생산이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당을 세포로 쏙쏙쏙 넣어줘요. 세포로 넣어주는데
우리가 이제 당을 이렇게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섭취가 안 됐을 때 이 랑게르한섬에 위치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 호르몬 대사를 하는데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팅을 할 때 당뇨이신 분들이 그분을 미리 알고 가면 좋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당뇨인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알고 가면 그분들에게 질문할 때 조금 좋잖아요. 전문가스럽게. 그래서 공복 혈당 검사할 때 공복 혈당이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요즘에는 당화혈색소를 많이 물어보는데 당화혈색소는 내 3개월에 내 혈액에 있는 그 농도를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당화혈색소가 얼마냐라고 질문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분이 당뇨인지 정당인지 정상인지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케어를 할 것인지를 보면 되는데, 정상 혈당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00mg 데시리터 이렇게 되시고요. 경부 포도당 부하 검사는 임산부들이 출산 전에 산전 그 당뇨 검사할 때 우리 되게 단 그 포도당 140ml를 먹고 2시간 동안 대기 하라고 하거나 병원 오기 2시간 전에 먹고 오라고 해서 검사하는 경부 포도당 검사인데, 대부분 이 당화혈색소가 3개월 평균치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우리 그 혈액의 적혈구에 있는 그 색소를 나타내는 그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잘 붙어요. 붙는 이런 데 성질을 나타내는데 얘가 우리 적혈구의 재생 주기가 120일 정도 되잖아요. 평균. 그래서 얘네들이 얘가 붙으면 120일 정도를 그대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평균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5.7 미만, 5.6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화혈색소에 6.3이에요. 6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을 먹고 있어도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당화혈색소가 6.5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이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이 전 단계에서 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화혈색소가 이 정도 돼도 저희 제품으로도 충분히 케어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끔 저는 갔더니 10이었어요, 12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당뇨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검사로 갔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입원 치료를 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제가 갔더니 10이었어요, 12였어요. 처음에 당뇨인지 모르고 뭐 하러 갔더니 그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쇼크로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 쇼크로 갑자기 길 가다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인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수치를 알고 있다가 상담할 때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 여기 보면 우리 혈통만사 책에도 나왔듯이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게 어딘지 아세요? 모세혈관. 신장과 눈.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시력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력 저하가 오거나 시력 상실, 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오기도 하고,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에서 젊은 40대도 지금 제가 아토피 상담을 하다가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봤더니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당뇨가 이렇게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약 먹으면 되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혈액에 물엿처럼 끈적끈적한 당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혈액이 내 전신을 돌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빼야 되는데, 이 끈적끈적한 것들이 막혀가지고 있으면 모세혈관 이런 데 영양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눈과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이나 이렇게 모세혈관이 발끝 이런 데까지 영양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가 괴사가 많이 되기도 해요.
저희 이제 혈액検책에 있는 것도 모세혈관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피부 색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그 책에 이게 나오잖아요. 당뇨는 제3의 치매이다. 치매라고 나오는 게 뇌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가장 큰 문제라서 당뇨는 당뇨 자체보다 이 합병증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고 당뇨는 식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백미 아니고 잡곡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이 영양제 중에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데 헬스팩과 뉴트리밀 액티브인데 기존에 있는 뉴트리밀보다 뉴트리밀 액티브를 추천하는 이유는 GI 지수가 얘는 11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는 23이고 근데 풋고추 하나가 25 정도의 GI 지수를 나타내는데 백미를 혈당을 올리는 100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GI 지수 11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이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다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영양소를 내면서 GI 지수 11로 만들었을까? 저희가 빵을 사러 이렇게 가면 통밀식빵이 비싸요? 그냥 식빵이 비싸요? 통밀식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만큼 국밥에 원료를 써서 만든 건데 그걸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20g에서 제가 저걸 주로 추천을 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빠지면요 당뇨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근육을 사수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을 사수해야 되는데 근육이 줄잖아요. 수명이 단축돼요. 그리고 또 뭐가 단축되냐면 근육에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재생하고 하는데 근육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사수해야 돼서 부모님들 간식으로 뉴트리밀 한 끼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게 해주면 되게 좋고 그래서 뉴트리밀 액티브와 헬스팩, C300은 모세혈관을 뚫어주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기도 하고 프라바노 C300에는 포도씨 추출물은 내 문맥을 자유자재로 자기 혼자 통과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애가 째예요. C300 포도씨 추출물. 그러니까 우리 뇌는 되게 소중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아무거나 드나들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다가 뭔가 중요한 게 들어올 때 얘를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은 원래 못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 저 프라바노 C300 그래서 영양소도 아무거나 잘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C300에 있는 포도씨 추출물은 항산화제가 자유자재로 내 몸매를 통과할 수 있는 거라서 저게 그래서 치매 영양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는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혈액이 탁할 때 염증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헬스팩과 오메가3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내 몸의 혈관은 수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 저 헬스팩과 오메가가 들어가고요. 코큐론도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제품들을 추천하고 파이버지 플러스는 30분 전에 식전에 가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본 세트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이걸 먹을 수가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헬스팩이라도 꼭 드세요. 그 다음에 뉴트리널을 식사 대용수로 한 끼는 드세요라고 하고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간식으로 꼭 챙겨 드세요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헬스팩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이 크롬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셀레늄, 크롬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셀레늄과 크롬만 이렇게 배져 있는 거를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크롬은 포도당 대사돼요. 당 대사를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있고 인슐린 민감성은 조금 얘가 조금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크롬이 이렇게 많이 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몰디브덴, 크롬, 셀레늄은 고가의 미네랄이어서 이게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많이 없어요. 시중에 몰리브덴이랑 같이 들어져 있는 게. 그래서 이걸 많이 추천을 하고 또 이 비타민 E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르고 계시긴 한데 지용성 비타민인데
비타민은 뇌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E가 부족했을 때 인슐린 내성이 생기고 당뇨가 5배나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헬스팩에 이 비타민 E도 같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드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중요한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엄청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떨리거나 인중이 떨리면 바나나 많이 드셔야 돼요 라고 하기도 하고, 마그네슘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예전에 저희 제품 2대1의 비율이었는데 지금 1대1의 비율이잖아요.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회예요. 여기 올 때 오늘 실전만 빠질까? 이렇게 날도 춥고 갑자기 추워졌고 애기도 좀 아프고 피곤하고 퇴근하고 집에 잘까 봐 생각했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소소한 이런 스트레스가 마그네슘 엄청 많이 빼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대1로 이렇게 되졌고, 내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마그네슘을 좀 더 마그네슘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은데, 헬스팩을 드시더라도 이게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마그네칼디를 조금 추가해서 드시면 좋은 게, 눈에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이 마그네슘이 조금 줄여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 헬스팩이 모두가 되어져 있어서 이걸 하나를 추천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제품을 조금 더 세팅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30대, 40대 혈압이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되게 건강할 것 같은데 심지어 고등학생들조차도 혈압을 가지고 있는데 식습관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혈액이 청소년들을 헌혈하면 대학생들 깨끗할 것 같잖아요. 맨날 피자 치킨 콜라만 먹어가지고 혈액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저희처럼 40대 50대 영양제 잘 챙겨먹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헌혈할 때 그 혈액이 더 깨끗해요. 요즘 아이들이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혈액이 깨끗한 아이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식습관도 불균형하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기도 하고, 식습관에 마라탕 이런 것들 많이 먹고 해서 혈액이 건강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우리가 혈압은 혈액이 나의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 이 정도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 이제 그냥 성인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에 고층 한 20층에 살아요. 그런데 얘가 모터 기능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물이 올라가는데 1층은 수압이 센데 20층은 물이 잘 안 나와. 세탁기도 돌리고 가도 물이 잘 안 나오듯이, 그러면 이게 수압을 여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압을 높여야 올라가잖아요. 어르신들은 이 심장이나 여러 가지 혈관이 다 노화가 되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하고 혈압이 이 정도 고혈압이에요, 약 드세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펌핑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 그리고 혈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혈관도 운동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혈액이 건강하고 혈관이 건강해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심장에서 한번 펌핑했는데 혈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심장이 내 끝까지 다 펌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혈관이 운동을 해줘서 얘를 끝까지 보내고 한 바퀴 돌고 오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내 심장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 혈관이 노화되면 내 심장도 부담이 오고, 혈압과 당뇨는 친구예요. 같이 하나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만 올 수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혈압 전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120에 80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가족력에 의해서 그 사람은 혈압이 조금 원래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아주 건강하고 정상인데 혈압이 가족력 때문에 원래 높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맞춰가지고 가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약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장도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혈관도 손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일어나지. 뭐 뇌졸중, 치매 이런 합병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혈관, 혈액만 건강하게 해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고혈압이 되는 원인은요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늦었고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이 건강하지 않을 때 혈류 저항성이 높아지니까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면서 혈당이 이제 이렇게 배지면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드라마에서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회장님들 정말 그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활성산소가 전기 스파크 일어나듯이 일시적으로 오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툭 쓰러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응급처치가 안 되거나 잘못 쓰러지면 이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이 이게 가장 위험한 게 500g당 혈관이 3kg 이상의 혈관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체중이 5kg가 증가했어요, 옛날보다. 그러면 혈관이 30kg가 증가했는데 이 혈관을 심장에서 한번 펌핑해놓고 30kg면 제가 여기 거리는 모르지만 저희 시골 거기에서 정읍에서 저기 부안까지 가는데 한 30km 되죠, 30km. 차로 한 40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리까지 혈관 길이가 늘어났는데 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 내가 건강하게 내 심장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얘를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면 혈관이 운동을 안 하니까 심장이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얘를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영양 부족. 내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콜라겐, 뭐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이 노화되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력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이렇게 오르게 되고요. 우리 마라탕이나 치킨, 피자, 그 튀긴 거, 우리 그 팜유로 열심히 튀겨진 과자, 마카로니를 그 참기름 짜는 앞잡기에다 넣고 짜잖아요. 기름이 엄청 나와요. 기름. 새우깡을 그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요, 초처럼 불이 타요. 정말로. 엄청난 기름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먹으면서 염증을 이렇게 맛있지만 이제 조금만 먹으면 그리고 이렇게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혈압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에 우리 전 제품을 먹으면 좋지만 제가 주로 추천하는 거는 헬스팩의 C300, 오메가, 코엔자임 같은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드시게 하기도 하고 에브리데이의 그 메타볼리즘에 있는 카테킨, 에피갈로카테킨 딜레이트 그 개가 암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사실 다이어트 하려고 체지방 분하려고 먹긴 하지만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 지금 6학년인데 자기 뱃살 빼야겠다고 싸가지고 간 적 있어요. 점심 먹고 먹겠다고 이렇게 타블릿을. 그래서 저를 지극정성을 다 챙겨 먹어요. 하도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챙겨가지고 먹는데 여기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먹으면 좋지만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서 드시게끔 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암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암 환자 2분, 3분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유방암 환자고 한 분은 위암은 완치가 되는데 대장암에서 간암으로 전이됐다가 폐암으로 전이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암은 유전적으로 암이 잘 생기는 위험도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이나 거의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담배 연기, 방사선, 우리 내연, 그리고 내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더라고요. 내가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정상세포가 약간의 변이세포가 되는데 얘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상적으로 식습하면 얘가 정상세포로 회복을 원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가 회복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스트레스와 자극이 가면
또 2차 변이가 일어나고 거기에 또 한 번의 3차 변이가 일어나면 암세포가 되는데 암이 내가 발병을 했다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발병한 게 아니라 10년 정도의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식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를 빠르게 이런 항산화를 중화를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그 암세포가 됐던 것들이 나오려고 해도 정상세포로 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주지 못하고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암이 생기는데 우리가 세포에 영향을 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면역 시스템, 우리 그 메타볼리즘이 우리 책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니요. 비사습성? 뉴트리서치 서플리먼트 93페이지 아니요 95페이지 거기에 그게 나와요. 그 서플리먼트 거기에 나오는데 그 책들에 거기다 오토파지 기능과 미토파지 기능을 이렇게 상승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오토파지는요 내 스스로 자가 포식작용해서 내 몸에 있는 찌꺼기, 염증 이런 것들을 얘네 스스로 다 없애고 다시 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우리 그 헬스팩에 있는 기능도 하지만 메타볼리즘도 이 기능하고 우리 모두는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 몸에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내 몸에 엄청 그 안 좋은 쓰레기를 막 집어넣는 거죠. 입에 맛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 기능을 상실해서 그런 건데 리소솜이라는 이 세포에서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이 기능들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헐적 단식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런 면역력을 향상시키면 우리 몸에서 비정상세포를 찾아내서 얘네들 염증이나 좋지 않은 것들을 얘네들을 스스로 다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게 활성화가 돼 있고 암 환자분들은 그게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없어요. 그만큼 많이 이렇게 면역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암 환자분들에게 대부분 많이 추천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을 많이 드시게 하고 항암제나 여러 가지 이런 때문에 간이 많이 좋지 않아서 헤파실도 같이 드시게 하거든요. 근데 헬스팩은 기초 영양이라서 헬스팩에 여기에 같이 들어져 있지 않은데 헬스팩과 뉴트리미를 가장 기본적으로 드시게 해요. 그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즈, 코엔자임 Q10, 프라바놀 우리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들, 프로글루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드시면 좋지만 드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헬스팩하고 뉴트리물 액티브를 이렇게 드시게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더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알로엔즈나 다른 프로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게 하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8월 달에 제 지인에게 7월에 이 혈통문서 책이 나왔을 때 선물로 드렸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차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 책이 아버지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드렸는데 읽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7월에 책이 나오자마자 드렸는데 8월 어느 날 친구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혹시 이 책을 읽었더니 정말 이 사례대로 살아날 수 있냐라고 얘기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병원에서 이번 달 못 넘기다가 가족을 다 소환했는데 제가 이걸 먹고 살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좋아졌던 사례가 많으니 그래도 한 번은 해보자. 근데 이걸 드시고 그래도 며칠이라도 아버님 좀 편안하면 좋지 않겠냐. 명절을 같이 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버님이 태어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약물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여러 가지 암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대전에서 사시다가 5일은 대전에 계시고 주말은 주말 농장에 이렇게 주말 일을 하러 가시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쇼크가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타고 계셨었는데 70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갔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약물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장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암 환자였는데 이제 이게 약 항생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그 모든 약이 안 듣는 거예요. 항생제 부작용이 되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병원에 손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로엔즈, C300 그리고 프로바이오틱만 해서 원자력병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친구한테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아버님께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걸로 그걸 조금 열이라도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 고열도 나고 약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주일을 그걸 다 드시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라고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퇴원을 하셨고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도 아버님이 이걸 드시고 좋아진 거라고 따님도 생각하고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헬스팩하고 뉴트리를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엄청 거부하셨거든요. 근데 가서 아버님께 갔어요. 대전에 올라가서 따님이 선물해 주는 것처럼 해서 드렸는데 그렇게 거부하셨던 분이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제가 이 제품으로 아버지가 사시는 게 아니고 아버님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실 수 있다. 따님과 함께 손녀와 함께 이 명절을 함께 보내면 어떻겠냐. 정말 좋으면 설날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이거 드시고 따로 만들어 왔어요. 경제적인 것을 헬스팩과 뉴트리. 그런데 컨디션이 괜찮아서 항암치료 한번 받으셨어요. 항암치료 한번 받으시고 오셨는데 밥을 엄청 잘 드셔서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도 다녀오시고 이번에 따님이 가셔서 같이 모시고 외식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아마 의지가 있으셨고 뭔가 이거는 이 제품 때문에 꼭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 그게 간절함이 있었나 봐요. 제가 온 마음에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써서 그걸 보내드렸었는데 아버님이 건강해지셔서 친구가 다녀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신 분 같다고. 그리고 아버님이 다 이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완치됐다 이런 것보다도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 11월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가족들 옆에 계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유산화로 누군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만사 한 권을 친구에게 선물로 전하면서 아버님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그 몇 달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해서 이게 혈통만사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전달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가 굉장한 효과를 조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다 안 된다. 그분도 아버님이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했었거든요.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 의사가 절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전달하니까 이런 기적적인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을 알게 된 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거절하는 분이 더 많잖아요. 사실 가면 그래도 이 하나가 되게 보람이 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이번에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고 완치되셨으면 네네, 그게 너무 간절히 저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제품을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거는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데 글루코사민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프라임이 세포 재생 효과가 있어서 짝꿍을 하면요 효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C300에 오메가까지 4개로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하면 글루코사민 2프라임까지 들어가도
연골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고요. 안구 건조증에는 비전엑스 오메가 굉장히 탁월해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비전엑스 오메가 C300을 이 안구 건조증이나 막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저녁먹으면서 드시게 했었거든요. 내가 꼭 드시겠더니 밥 먹는 도중에 이게 효과가 나왔었던. 그래서 이거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드시게 하고 대화를 조금 나누세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바로 느껴요. 한 15분 딱 되면. C300, 비전엑스 오메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래서 미팅할 때 그분들을 먼저 드시게 하고 나서 미팅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감 건강에는 헤파실과 알로에젤을 같이 했을 때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헤파실을 제가 이제 저는 알코올 해독 효소가 없어서 술을 좀 못 마셔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자리가 있으면 그 500 한 잔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한 2시간을 걸쳐서 먹어야 돼요. 바로 먹으면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근데 좀 헤파실을 먹고 먹으면 살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먹기 전에 일부러 먹고 가서 먹고 집에 와서 먹어요. 가다가 막 휘청물을 걸고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화 왔어요. 그때 어제 먹은 거 뭐냐고. 그래서 그것도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해독에 헤파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 손발저림 이렇게 오는 게 어쨌든 신경 근육 이런 거라서 마그네칼디를 같이 먹었을 때 통증을 완화하고 저림, 막 다리 저리고 애리고 막 이렇게 아프다 보면 저희 아이가 성장통인가 봐요. 초등 6학년인데 엄마 나 키가 크려고 하나 봐요. 성장통인가 봐요. 다리가 엄청 아파요. 근데 그러거든요. 가끔 그럼 마그네칼디를 조금 많이 먹이고 이제 재우는데 그럼 조금 괜찮대요. 그런데 이제 어깨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드려주고, 갱년기에 이소플라본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프로볼로감까지 같이 짝꿍지였을 때 효과가 좀 좋고요. 키 성장에는 헬스팩에 뉴트리물. 아이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키가 크는데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제가 원래 컸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키를 초월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먹였거든요. 좋아하진 않는데 뉴트리를 매일 한 끼씩 먹였어요. 헬스팩이랑. 그랬더니 오랫동안 이게 장기간 이렇게 먹여놓으면 키가 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유산적으로 먹였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걸 다 많이 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전달한다고 하면 헬스팩 프로바이오틱 뉴트리밀, 그리고 여드름이 이렇게 이제 났을 때 저희가 셀라비브 이번에 신제품으로 케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노뷰티까지 같이 채우느라고 헬스팩, 프로바이오틱, 알러지, 파이버즈를 같이 넣으면 이게 효과가 이렇게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품을 많이 먹을 수가 없을 때 이걸 최소한의 제품으로 조금 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면 또 이제 실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증상별 제품 섭취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거절도 당하고 날씨도 추워졌고 되게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거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노력들. 아까 발표하신 분이 가서 저 연습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는 그런 용기 하나씩 내는 것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안녕하세요.